창조학 개론이라는 책을 한 권 집필 중입니다. 창조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이 창조학에 대해서 모든 학문, 사회학이든 경제학이든 경영학이든 뭐 건축학이든 토목학이든 모든 학문 분야는 결국 교육을 위해서, 교재화를 위해서 개론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창조학 개론서를 이 경영학 개론서에 빗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경영학 개론서는 900페이지 정도의 분량입니다. 지금 이 창조학 개론서는 한 350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이 경영학 개론서는 크게 1편, 2편,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학 개론은 또 다르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경영학 개론과 이 창조학 개론서를 비유하자면, 이 경영학 개론서는 1편은 100여 년 전에 이 초기 경영학이 개발되기 시작할 때 그 1편이 기초론, 그리고 2편이 관리론, 3편이 강론,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경영학의 어떤 그 시작 100년 전에 이 900페이지에 이르는 지금의 이 책이 100페이지 정도의 분량도 안 될 정도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주로 뭐 페이올이나 자동차의 왕 뭐 포드 뭐 등과 같은 이런 경영자와 학자들의 어떤 그 관리, 대량 생산 체제에서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론 등과 같은 몇 가지들의 어떤 학자들의 논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것이 100여 년 동안 여러 이론들이, 논문들이 학자들에 의해서 추가되면서 결국 9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 그리고 이 경영학 개론서, 원론서를 학교마다 어떤 교수들이 자기들의 이름으로 조금씩 각색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본 골격은 1편, 2편, 3편 어떤 기초론과 관리론, 그리고 강론의 3편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학개론, 좀 길게 하자면은 어떤 창조 도전 협업을 최적화하는 학개론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책을 집필하고 있다, 집필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쓰고 있다 이러기보다 좀 학자적 신용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그 경제학이 250여 년 전에 아담 스미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전에는 철학에 불과한, 경제라는 용어가 없던 시절에
결국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 속에 몇 가지의 용어, 그러니까 국가의 부라는 생소한 처음 사용되는 용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분업과 같은 이러한 용어들의 해석을 통해서 결국 어떤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라는 한 국가의 부, 그리고 고전 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완성하는데 10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결국 그 국부론의 내용이 뭐 그러한 처음 등장하는 이런 단어들, 용어들에 의해서 결국 한 국가의 부, 산업혁명 이후에 한 국가의 어떤 그 해석하지 못하는 그 산업의 정체를, 뭐 산업 자금의 정체를 좀 풀이했다는 업적과 같은 평가를 통해서 그 시대에 뭐 빅토리아 여왕인지 뭐 그리고 의회로부터 대단한 어떤 가치로 평가를 받았다. 그런 고전 경제학의 시작인 그 국부론의 어떤 핵심 용어 몇 가지들, 그 시작 또한 불과 몇 페이지 되지 않는 내용들이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떤 경제학 개론이라는 지금의 거창한 그런 개론서들이 만들어졌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뭐 경영학 개론, 경제학 개론을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 경영학자나 경제학자만큼 제가 창조학자로서 똑똑하다는 자신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250년 전에 아담 스미스라는 그냥 평범한 한 교수, 도덕 감정론을 강의하는 교수가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제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그런 이야기 정도는 저도 나름 창의적, 창조적 머리를 좀 쓸 줄 안다는 한 사람, 창인으로서 그런 이야기들은 어떤 창조적 스토리로 전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그 이야기들이 사회적, 합의적 어떤 이슈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는 과정입니다. 이 또한 이 학문 제품, 이 교재라는 제품,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제품, 그리고 그 연장의 어떤 학교라는 제품을 이슈화시키고 성공적인 어떤 시장화를 시켜내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다, 벤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벤처적 결집의 일부분으로 이 교재와 그리고 이 교재를 교수 노트로 하는 그러한 어떤 그 강의, 교육, 그것들이 온라인에서 제공이 되든 오프라인의 학교에서 제공이 되든 그렇게 교육 제품을 판매를 사업화하겠다. 이것이 사업적인 문제와 어떤 학자적 문제 어떤 중간에서 어떤 정체의 혼미성이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연구, 이론, 교육, 학문을 사업적으로 표현하기에 뭔가 좀 주저했던 듯한 그러한 앙금들이었던 것 같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그 고전 경제의 시작과 고전 경영학의 100년 전의 어떤 시작
불과한 창조학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책은 아까 전에서 말했던 경영학의 1, 2, 3편 1편 기초론, 경영이란 무엇이고 재화와 용역이 무엇이고 어떤 경영의 목적이 무엇이고 경영이라는 용어의 태동이 무엇이고 이러한 기초론, 그리고 이제 2편의 관리란 무엇이고 관리의 어떤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 그리고 3편의 강론은 결국 세상의 모든 제품과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필수적인 어떤 그 직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그것이 뭐 회계, 재무, 대량화, 제조, 물류, 무역, 뭐 마케팅, 그리고 뭐 인사관리, 뭐 도덕성 등과 같은 또 세분화된 그러한 학과 그리고 분야로 나누어진 강론입니다. 그렇게 비교했을 때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 책 또한 1편, 2편, 3편으로 구성이 되는데 1편은 어떤 창조론의 기초론이고 경영학에서 말하는 2편의 관리론 대신에 여기서는 2편을 창조가 도전이다. 창의라기보다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도전적 협업, 분업을 최적화하는 것을 2편으로 합니다. 그것을 저는 뭐 창조 인문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2편이 구성이 되고 그 2편에는 어떤 그 창조 도전과 분업의 협업의 최적화 효율성을 위해서 창조 도전 행위에 참여하는 한 사람 1인 창조 도전 사장, 벤처 사장이 아닌 관련되는 모든 직간접적 직무자들 모두 뭐 정부 공무원이나 뭐 사회 구성원 그리고 실전에 참여되는 여러가지 직무자들 이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호연지기를 키우고 왜 도전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도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도전적 분업과 협업은 무엇이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것,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도전적 분업 협업이 매우 되지 않는다. 동업 100% 깨진다는 말과 같은. 왜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협업하지 못했을까? 왜 등을 돌렸을까? 왜 젊은 시절에 삼성의 이병철일과 효성의 조홍재 회장은 왜 친하다가 다투었을까? 왜 조조와 유비는 충분히 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목표가 같았는데 왜 도전적 분업 협업이 대립과 갈등으로 변화되어 버렸는가? 뭐 이러한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어떤 그 기본 골격을 내가 형성을 하고 결국 그러한 이야기 콘텐츠들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치 높은 그 콘텐츠들을 여기에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모멘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편은 결국 창조라는 기초론, 그리고 2편은 창조 도전 협업성을 최적화하는 어떤 창조 인문학, 그리고 3편은 강론입니다. 어떤 창조학의 강론은 경영학의 강론이 어떤 세상의 모든 제품과 기업에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직무이듯이 창조 강론은 한 개의 창안, 그것이 무형이든 유형이든 춤이든 노래든 마약이든 매춘이든 자동차든 배든 물질이든 부품이든 부품의 부품이든 부품의 부품을 이루는 뭐 물질, 기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환력을 가지려는 모든 어떤 추상적 아이디어, 창안이 실체화되고 그것이 시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시장에 노출되어서 평가를 받기까지의 필요로 하는
필수 직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직업 직무의 종류가 미국에는 5만 가지고 우리나라는 3만 가지라 그러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창조 도전적 본업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이 강론적 직무들은 한 15가지, 20가지 정도면 적당하다. 그리고 그 대표 직무 15개, 20개의 대표 직무 곱하기 어떤 세상의 제품 산업 분야, 뭐 바이오, 뭐 자동차, 조선, 생활용품 이렇게 나눠지면서 결국 그 대표 직무들이 더 세분화되면서 그것이 한 3만 가지가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그 대표 직무, 경영학에서 말하는 강론인 회계, 재무, 노무, 인사, 마케팅 등과 같은 대표 직무를 강론화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창의, 창작 뭐 이런 부분, 그리고 표현학과, 그리고 지적재산 특허 뭐 이런 학과, 그리고 초기 대량화 기반 구축 학과, 그리고 초기 시장 외교 학과, 그리고 초기 숫자 관리 학과, 그리고 초기 돈 관련 학과 뭐와 같은 이런 식의 몇 가지의 강론으로 3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 기초론에 대해서 도대체 창조라는 이 용어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제 연구의 거의 7, 80%를 차지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세상에 없는 아담 스미스가 처음 이야기했던 어떤 그 분업, 보이지 않는 손, 국가의 부와 같은 그러한 내용들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평범한 한 사람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이 창조라는 용어를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어떤 정의, 객관화, 개념화 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논문화되고, 그리고 전문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해서 결국 이 내용이, 이 정체가 창조라는 용어의 정체성을 이러한 정의로 합의하자는 데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전제에서 그 합의를 도출해내고자 노력하는, 도전하는, 벤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반인들은 과연 그게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비교적 어떤 창조에 관한 다른 이야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게 책을 읽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기존의 창조에 관련된 이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뭐 찾아볼 어떤 그런 능력도 되지 못하고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그걸 구체적으로 하려고 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박근혜 정부가 지금 4년을 넘어가고 있는 창조경제정부가 4년을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창조경제라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한 뭐 나름의 정의를 정부 차원에서 던지기는 있는데 그것을 누가 공유를 해야 된다든가 어느 누구도 공무원이 아니 그 미래창조부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관심 갖지 않는 이 창조 경제라는 이 용어를 한번 객관화해 보겠다는 도전. 그 시작에서부터 창조 경제에 앞서서 창조라는 이 용어 자체가 벌써 모호하다는 데서부터 이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그 내용에 대한 분량은
충분히 있고 과연 그 내용이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 같은 것은 입증을 시켜버리면 그 자체가 그 진실, 사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뭐 교재화가 된다든가 인간들이 공유해야 될, 지식화해야 될 내용이다. 그런데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팩트, 사실, 진실과는 좀 별개로 보편적 상식의 기준에서 이렇게 인식하기 위해서, 지식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기존 것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그것들이 대부분 논문을 거치는 과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전하고 있는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내 자신부터가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과정들이다. 처음에는 내 자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결론에 도달해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구나, 그전에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어떤 혼돈스러웠고,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이것을 하려고 했구나에 도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50페이지 정도 분량의 책, 여기에 대부분은 1편 그 기초론, 창조경제, 그리고 창조라는 이 용어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뭐 긴 시간의 연구 시간과 어떤 뭐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의 분량이 좋은 학문적 제품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 잘 압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들은 쓰레기가 되고 폐기물이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그런 연장에 결국 이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 똑똑한 지식인이나 보편적인 일반인,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경제를 이해하려는 학생들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개인의 지식화하는 데 있어서 그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돈을 주고 구매하는, 그리고 용도, 세상을 살아나가는 어떤 하나의 개인기, 방법으로서의 용도에 부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증을 받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 이 말을 어떤 학문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일반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 여하튼 나름의 어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어떤 연결성이 있는 이야기들을 대세화시켜 나가겠다. 개인이 노력을 해서 대세화시켜 나가기에는 분명히 적지 않은 힘이 든다는 것을 잘 압니다. 행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만들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다음에 시장 개척해내는 일이 거의 90% 이상이더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시작한 이 일은 결국 내가 앞으로 이걸 대세화해 나가는 노력, 이전에 사회와 국가 그리고 지식인들이 이것을 채택을 해야 된다는, 되도록 하는 그 검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10명의 학자들 중에 서너 명 이상은 충분히 이 합의 채택되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을, 그리고 그 중요성,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현실적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 이론들의 어떤 후차적인 활용 등을 감안했을 때 그 어떤 중요성과 가치성이 합의될 수밖에 없다고 나름 자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